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주 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았고요. 이제 그 상승하는 폭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었는지 뭐 그 정도 차이였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채워 놨습니다. 코스피도 2700 코앞까지 다시 왔고요. 코스닥도 900 아니죠. 800포인트 코앞까지는 아니지만 한 787포인트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견딜만 하고 이제 금리 인하까지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죠. 지난번 급락 이후에 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이제 반복하면서 혼란을 주는 듯 보이지만 그게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아니라 그냥 원래 상황이 그런데요. 계속 순환매를 빨리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 바이오 팔았다가 다음날 바이오 샀다가 또 뭐 2차전지 팔았다가 샀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돌리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그런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가 상당히 그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미국 증시를 잘 분석을 하면 우리 증시를 예측하기가 쉬운 그런 흐름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 개의 업종이 이제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래서 준비를 해놨던 환율과 종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베타 지수, 베타 값을 분석을 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그 종목별 베타 값.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펼쳐졌나, 컸나, 좀 작았나, 이걸 베타 값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종목을 쭉, 몇십 종목을 쫙 그냥 종목 이름을 이제 보여주면서 했던 그 리포트를 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뺐어요. 근데 사실 그 리포트가 흥미로웠던 게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이 이제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타 값이 환율 변동성에 따른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한 종목들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그 종목들 매우 흥미롭게 보고 소개해 드리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녹음하다가 뺐습니다. 어제 한 40분 가까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뺐는데 어쨌든 지금은 증권사들의 분석 툴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그 팩터를 다양하게 두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흥미로운 리포트들이 하루에 몇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진짜 증권사 리포트만 잘 봐도 정말 흥미로운 그런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했던 그 펩트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 움직이는 흐름이 매우 흥미롭고 아까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매우 재밌다고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뭐 마지막에 막판에는 조금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그것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 올려놓고 오늘 또 팔아서 내리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페트론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알테오제는 이제 네 종목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알테오젠을 넣으면 5종목이 돼서 이제 그건 알테오젠을 뺐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 뉴스가 아침에 2건이 나왔는데 미국의 특허 관련된 그 어제였나요? 그 알트 B4라고 하는 그 기술,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을 이제 미국의 특허로 이제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의 이제 매우 의미 있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나중에 이걸 토대로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뭐 어떤 상품이나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활용하는 기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치료제와 어떻게 병용 뭐 방식으로 뭐 아니면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 뭐 이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하나 있고 제가 그저께의 산도즈 그 마일스톤 올해 4분기에 이제 수령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 그 1,800억 정도 규모를 1조 넘게 계약을 갱신한 뒤에 첫 번째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4분기라고 올해 그 25년도 1월 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4개월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죠. 90, 11, 12. 예, 4개월 정도 남은 거니까 너무 선명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알테오젠 아주 의미 있는 그 뉴스가 나와서 이제 아침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쫙 외국인들의 매도가 막 거세게 나오면서 이제 쭉 그 상승세를 꺾였죠. 상승세가. 하지만 역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래쪽 기준선 이제 지지 라인을 깼느냐? 아니죠. 전혀 안 깼죠. 깨기는커녕 올랐죠. 그 알테오젠은 찔끔찔끔 가면서 지금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시점에서 뭐 여러모로 흔들리고 있는 뭐 업종별로 종목별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몇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뭐 흐름이 뭐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그 수익을 내고 또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하는데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이고, 예. 이렇게 가끔씩 폭락을 시켜줄 때 그 유망한 종목들을 턱턱 잡아가지고 지금 거의 공짜 느낌으로, 그렇죠. 거의 공짜 느낌으로 지금 수익을 뭐 내고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도 사실 그런 케이스고요. 펩트론도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은 이제 뭐 장중에 좀 물어보신 종목들이 있었고 제가 그 장중에 또 이제 엊그제 말고 지난주 주말에 휴일에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APR 같은 종목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방송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2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걸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조금 참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 물론 길게 보면은 더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정도 출렁일 가능성이 또 보여서 지금은 지난주에 바로 샀으면 몰라도 지금은 또 조금 25% 정도 일주일여 만에 올라온 상태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 또 그런 말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곧 이번 주 후반부쯤 되면은 아마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649 종목이 올랐고 245 종목이 빠졌습니다. 0.83% 올랐고요. 코스피 100 0.96%.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좋은 흐름이 팍팍 연결이 되다가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가 막 나오면서 또 빠지다가 다시 또 흐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아주 짧은 하루 동안에 많은 변동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1161 종목이 올랐고 421 종목이 빠졌습니다. 1.28% 올랐는데 코스닥 150은 1.01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가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산 것도 판 것도 아주 강하게 움직인 세력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이 뭐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거는 외국인이 오늘 역시 선물을 또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선물 지수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상승세가 조금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이따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 0.1% 하락을 해서 1333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2.49% 내려서 73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며 1%대 상승 출발한 증시가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및 IT 부품주 강세 등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면 미국의 AI 강세 및 정부의 슈퍼을 프로젝트 추진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엔비디아, AMD 같은 미국의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정부의 슈퍼을 프로젝트 추진 소식에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1.28% 올랐다. 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운송 장비 부품, 금속 업종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운송 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미국에서 바뀌고 있다고 이번 주 초였나요? 지난주 말이었나요? 말씀드리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지금 오늘 그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올랐고요. 오늘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이따가 다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 하락한 종목 3종목밖에 안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3종목 빠졌고요. 네이버가 보합이었던 반면에 KB금융이 3%대, SK하이닉스가 2.99, 신한지주가 2.1%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엔캠이 4%대, HPSB가 7%대 올랐고요. 반면에 빠진 종목을 보면은 펄어비스가 6%대,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실리콘2가 2%대 빠졌습니다. 업종 보면은 보험이 제일 좋았는데요. DB손해보험이 8%대, 한화손해보험과 삼성생명이 4%대 올랐고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이 의약품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 제가 제약바이오, 코스피 의약, 코스닥 제약 다 안 좋았다고 계속 아침부터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제일 안 좋았던 종목 대원제약과 국제약품이 7%대, 바이오노트 6%대 빠졌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20%대, 일동제약이 9%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이 제일 좋았는데 이닉스 24%대, 메디콕스 18%대, 신성ST 이노스페이스 7%대 올랐고 제약이 제일 안 좋았고 혼자 하락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11% 정도 하락했고 셀레믹스 9%대, 녹십자 MS 7%대 빠졌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와 에드바이오텍이 4%대 올랐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KB금융, 삼성SDI,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SK하이닉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롯데렌탈, K카, 한샘, 현대엘리베이, 이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미래에셋벤처투자, 감성코퍼레이션, 대명에너지, 원익머트리얼즈, YG엔터테인먼트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미국의 경제학자 2명 중 1명이 페드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것.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최근에 시장이 기울었었는데 다시 0.25%포인트로 낮아졌고요. 제가 어젠가 보여드렸던 그 페드워치를 보시면 올해 남아있는 9월, 11월, 12월 3번의 FOMC에서 4차례
그러니까 네 단계의 금리를 낮출 것이다. 0.25, 0.25, 0.5 이렇게 할 거라고 아직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점차 0.25% 포인트 하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미국의 학자, 외신, 전문가들 다 비슷한 수준이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9월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10월에 낮출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도 기사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월, 미국은 9월에 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강도는 0.25%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전망이 시장의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여러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 외국인 해놓고 외국인 수급의 특징이 최근에 회전율이다. 그러니까 자주 사고 팔고 옮겨가고 하는 순환매를 빨리빨리 돌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 그러니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사고 장기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오늘 사서 올리고 내일 팔아서 수익을 취하고 다시 다른 업종이나 종목을 사고 단기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크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한 리포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네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한양행, 그다음에 펩트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APR 이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바이오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하면 유한양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와 리브리반트라고 하는 병용 요법에 대해서 지금 미국 FDA에 승인 신청이 돼 있고 이게 이번 주 지금 미국 시각으로는 21일이라고 하는데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고 지금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 승인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유한양행 주가는 최근에 잘 못 가고 있어요.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만 최근 한 달 동안 92만 주를 사고 있고요. 한 달 전 96,000원대, 97,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물론 96,000원대 갔지만 오늘 다시 94,000원. 지금 시장의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걸 개인만 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8월 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 한 달 사이에 딱 2번밖에 안 샀고요.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FDA 승인 자체를 조금 의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2,400원이 빠졌습니다. 시간에도 0.32% 300원이 빠져서 93,700원 기록을 했고요. 일봉을 보면 지금 지난달 말에 10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급락을 해서 76,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9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점이 2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2,0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바로 나왔는데 이걸 바로 반등을 할 거라고 이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조금 더 우려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그 수급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 기관이 오늘 엄청 팔았거든요. 23만 주, 16만 주 팔아서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판 거는 외국인도 기관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승인 앞두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온다는 게 좀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일단 빠지게 되면 21선 92,000원 부근에서 무조건 지지받아야 되고요. 이게 밀리게 되면 11선이 9만 원 정도 자리인데
9만 원 정도에서 저점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전 고점 10만 원대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냥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오늘 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저 최저점 9만 원 부근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수급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펩트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제는 참 외국인만 샀죠. 오늘은 외국인이 만주 얼마 안 샀어요. 기관이 3만 주가 들어왔는데 사모펀드,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122만 주 좀 진정되는 상황이고,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지만 오늘 10만 주 정도밖에 안 샀죠. 1,200원을 올리는데 그쳤고, 장중에 5만 4천 원대까지 갔었다가 좀 밀렸습니다. 5만 2천 원 딱 정확히 지지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어제 5만 1천 원 부근에서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막판에 5만 8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5만 2천 원 슬금슬금 조금씩 이제 위로 올립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유상증자 성공했을 때 상당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지금 이 펩트론처럼 어떤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왜 갑자기 이 어려운 상황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그것도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 뭐 이런 의심이 조금 기대로 바뀌는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수급도 꼬여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큰 기대를 갑자기 한다 이거보다는 급락 이후에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더 안 빠지겠구나,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주 크게 움직이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정도, 10월까지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10% 정도는 반등을 돌려놓지 않을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8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뭐 4만 얼마짜리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펩트론을 4만 원대에 매수한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만 원만 돼도 오늘도 흔들렸죠. 5만 원 부근까지 막 밀려 내려왔으니까. 근데 앞숫자가 4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손절가를 아주 낮게 잡아놓고 좀 홀딩을 하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강심장이었으면은 5만 원대 초반에서 좀 더 샀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2천 원 정도의 지지, 종가 형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5만 1천 원대에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5만 2천 원 밑에 5만 1천 원대에서는 무조건 사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숫자가 4인 것도 물론 좋았지만 오늘은 앞숫자가 4인 적이 없었잖아요. 5만 원대 초반으로 갈 때 매수할 만하다. 또 그 타이밍 놓쳤어도 5만 2천 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5만 1천 원대에서 매수하는 거는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절가를 꼭 지키고 반드시 100% 한 방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해서 사시라는 말씀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죠. 잘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종목이었어요. 시간외도 0.96% 더 올랐네요. 500원이 더 올라서 52,5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오늘 양봉, 어제 양봉 나왔는데 오늘은요 짧은 단기 3일선에서 딱 저항받았습니다. 3일선. 그래서 54,400원까지 갔다가 빠진 거고요. 51,800원 정도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오늘 52,000원에 마무리했던 이유는 매물대 바닥이 51,8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더 안 빠질 거다. 최소한 51,800, 51,900 정도. 뭐 대략 52,000원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다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위쪽 매물대 5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뭐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운용을 해야 된다,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 한 57,0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면 좋은데, 그 밑에 60일선이 55,000원대 정도 지나갑니다. 60일선 부근에 닿으면 그때는 조금씩 나눠서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일선은 55,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000원대 가면은 좀 비중을 좀 줄여가자. 그래서 현금화하자. 급한 단기 자금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난주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말씀드리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자리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5,000원대 막 이렇게 내려가 5,000원대가 최저점이에요. 그 장중에 이제 5,000원대 찍고 6,050원까지 올라왔지만 8월 5일 날 5,0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정도는 좀 막 과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5,000원보다 더 빠지지는 않을 텐데 2만 원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당연히 매수 신호,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만, 자, 지금 보시다시피 기관이 손을 놨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외국인하고 이제 개인하고 둘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뭐 4만 몇천 주, 5만 주, 3만 7천 주, 이렇게 아주 뭐 3만 1,000주까지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안 나와요. 받쳐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그렇게 뭐 권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 돼버렸어요. 어느새. 하지만 어쨌든 최근 4일 동안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를 7,600원 가까이까지 붙였는데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장중에 써드린 것처럼 7,500 아까 얼마 80원인가요? 7,590원인가요? 그 딱 거의 정확하게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이게 뭐냐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항선이 딱 거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뚫어야 되는데 오늘 못 뚫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시간에도 지금 0.79% 60원이 빠졌습니다. 7,530원 기록을 해서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봉 보면은 21선에 딱 눌렸습니다. 21선 노란색 21선이 7,590원인가 뭐 그래요. 지금 60원인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봐드릴 텐데 21선이 7,570원이네요. 7,570원. 그러면 7,590원짜리니까 종가는 안착을 했는데 시간외가 뺐고 내일 아마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하락을 하면 그 밑에 이제 11선 7,060원입니다. 7,000원 정도까지 또 추가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양매수, 기관은 10일 연속 매수.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8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2만 원 올라가기 전날, 그죠? 22만 7천 원 종가였을 때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뭐 며칠 됐죠? 지금 그 영상 지난주 일요일인가에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APR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22만 원에서 27만 5천 원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0.18% 500원이 더 올랐습니다. 27만 5,500원 기록을 했고요. 자, 왜 제가 지금은 조금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가장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선을 그어놨습니다. 매물대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단숨에 뚫을 수도 있습니다. 뚫을 수도 있지만 저항받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28만 한 1,000원, 2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0원 정도, 5, 6,000원 정도 더 올라가면 저항선 만납니다. 가장 긴 매물 저항선을 만나요. 이거 바로 뚫을 수 있을까? 뚫을 수도 있겠죠. 수급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저항받을 가능성이 만만치 않다고 봐서 저는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단기적인 등락이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보여서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제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자 했을 때 그때 바로 샀다고 하면 지금 한 25% 정도의 22만 원대의 매수를 해서
27만 원, 5천 원까지 왔으니까 대략 28만 원 정도에 매수한다고 치면은 한 5, 6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거의 30% 가까이 20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 지금 이 저항선을 뚫고 안착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그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지금은 불안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가 뭐 약보합권, S&P 500이 강보합권, 나스닥은 거의 한 19, 2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역시 미국 증시 개장까지 2시간여 남았는데요. 지금 잠깐 보니까 다우는 마이너스 17, S&P 500이 플러스 4.75, 나스닥은 플러스 22, 뭐 비슷하네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제 선물지수 흐름하고 지금 여전히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도 미국 증시가 만약에 괜찮은 흐름 나온다면 내일 당연히 우리 증시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 높아지고 내일은 또 어떤 업종이 좋을까? 지금으로 봐서는 바이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주춤했기 때문에 순환매가 많이 빨리빨리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잠깐 저도 아직 안 봤는데요. 시간에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잠깐만 좀 볼까요? 시간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코스피가 SKC가 제일 등락 폭이 3.47% 4,300원이 올랐네요.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2,000원 올랐고 오뚜기, DB손해보험, 삼화전기, 삼성화재우선주, KCC, HD 한국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효성 TNC까지 11종목이 1,000원 넘게 상승한 종목으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코스닥은 이오테크닉스가 2,600원이 올랐고 메디톡스, 엔캠이 2,000원씩 올랐고요. 인텍플러스는 상한가 1,640원 올랐습니다. 상한가 나왔고 휴젤, 신성델타테크, 알테오젠까지가 1,000원 넘게 올라간 그런 종목이고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펩트론도 지금 상승률 상승 폭이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들도 좀 보이고 반도체 바이오 골고루 들어있고 로봇주들도 좀 보이네요. 시간의 상승 종목에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은 바이오가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